만나는 사람 좀 달라지셨어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 안 만납니다. 저는 어느 누구도 저한테 갑이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로 돈 벌었는데 누가 저한테 갑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늘 제 주변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가 말하는 부자의 사고방식 편입니다. 세무사님, 돈이 많아서 좋은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은 부자들은 또 경제적 자유예요. 경제적 자유. 내가 돈 때문에 못하는 건 없구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까 시간적 자유가 그렇게 부러우시다면 뭐 당장 일 안 하면 되잖아요 말했지만 야 나 먹고 살 건데 어떻게 일어날 수 없어. 근데 부자들은 정말 시간적 자유가 필요하다면 일 안 할 수 있겠죠. 저도 캐나다에서 2년 살다 왔으니까. 그때 제가 방심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부자는 시간적 자유가 있는 게 아닌데 저도 그때 어린 나이에 막 돈 막 급하게 벌다 보니까 야, 나 이제 일 안 해도 살 수 있겠구나. 뭐 이러면서 2년 갔다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게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간 선택은 할 수 있다. 나 일 안 할래. 시간적 자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주식으로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냥 부자보다 주식으로 부자 된 게 좋은 거 진짜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인간관계에서의 자유. 아, 그거는 제가 누리는 가장 큰 자유예요. 그렇죠. 가장 큰 자유. 뭐냐면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제일 힘든 부분이 사람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내 일 때문에 힘든 거는 크지 않아요. 맞아요. 일이 너무 많으면 좀 줄이면 되고 일이 잘 안 되면 좀 더 열심히 하고 시간의 기회를 보면 되고 근데 사람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땐 정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맨날 걔 생각만 날 때가 있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거 해 마로 회사를 다녀 마로 사업을 해 마로 저 갑질하는 인간 뭐 이러면서 사람이 너무 싫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직업이니까. 그건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은 왜 사업상의 파트너가 없고 가불이 없겠어요. 그거 다 참으면서 하겠죠. 그쵸. 근데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면 인간관계 자유는 확보된다. 내가 보고 싶은 사람만 보면 된다. 그래서 사실 저는 친한 사람들한테 농담처럼 말하는데 누구랑 뭐 누구 막 뒷담화 깔고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저의 결론은 늘 똑같아요. 뭔데요? 야 그렇게 싫으면 안 보면 되지. 저의 결론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딱 주식 부자로서의 자유죠. 싫은 사람은 왜 뭐 안 보면 되지? 그렇죠. 그렇게 싫으면 안 보면 되는데 뭐 뒷얘기를 하냐.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인간관계에서의 자유. 내가 보고 싶은 사람만 볼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우리가 회사 상사를 뒷담화하면서도 회사에 출근은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저도 직장생활 해봤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자, 세무사님, 근데 예전에 제가 듣기로 결혼 반지를 살 돈도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고 봤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로 이제 가난했던 건가요? 우리 막 뭐 칡뿌리 캐먹고 이런 거 아니죠. 이 정도 아니니까.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들으면 그래도 뭐 그 정도 없었어. 흑수저 맞네라고 공감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면 제가 결혼을 일찍 했어요. 28살. 28. 사정이 있어서. 저는 당연히 돈이 하나도 모으지도 못했을 나이에요. 왜냐면 군대를 늦게 갔다 왔는데 군대 제대 말년병장 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그때 병장 월급이 13,000원이었으니까 돈은 10원도 없을 때예요. 우리 부모님은 돈이 있냐? 부모님도 돈이 없을 때예요. 근데 왜 했냐면 이제 뭐 아홉수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었어요. 야, 제대하면은 29인데 뭐 해서 그러면은 제대하기 전에 8살에 하죠 뭐 하게 된 건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기억이 이제 수원에 굉장히 작은 평수. 제 기억엔 그때 전세 1,00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전세 1,000만 원짜리 집을 이렇게 같이 했죠. 거의 처갓댁에서 좀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는 반반씩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결혼식장이나 이런 거야. 저기 하면 되잖아요. 축의금 들어온 걸로 밥값 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결혼 예물을 하는데 예물은 예산에 전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장모님하고 와이프랑 갔죠. 뭐 이렇게 고르라는 거예요. 다이아 반지랑 시계를. 근데 다이아 반지는 일단은 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큐빅으로 했었습니다. 와이프는 제일 작은 거 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아주 기본인 거. 그 당시로 치면 뭐 몇십만 원짜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결혼 반지 큐빅으로 했던 기억들, 그리고 뭐 굉장히 작은 뭐 9평짜리였나? 그 전세 1,000만 원짜리 해서 이제 수원에서 신혼생활 하면서 이제 첫 여의도 직장생활 할 때 거의 2시간 이상, 2시간 반 정도 2시간 거리 출퇴근 했던 기억들. 그리고 또 그때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컴퓨터를
거의 한 24개월 할거 뭐 이 정도로 뭐 어. 카드로 샀던 기억들.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컴퓨터 살 돈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었는데 제주도 호텔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 절친 친구가 제주도에 이렇게 약간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집이 있다 해서 그걸로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막 나는 막 저 푸른 초원 위에 별장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빌라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을 거의 가정집 빌라로 갔었던 기억. 굉장히 미안했죠, 와이프한테. 내가 그렇죠. 엄청 자랑했거든요. 야, 막 결혼 반지도 큐빅도 하고. 내 친구가 응. 그 그냥 결혼할 집이 당시에 있어. 제일 미안했던 게 뭐 큐빅 이런 건 상관없는데 네. 제주도로 가는 것도 조금 그랬는데 야, 우리 호텔보다 더 좋은 데 갈 거야. 별장인 줄 알았는데. 별장이야, 별장. 막 바닷가 보이는 별장 했는데 막상 약간 가정집 같은 세컨하우스 개념의 연립주택 그 빌라의 한 호수 네. 딱 그냥 가정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미안해 했었던. 그래서 뭐 그런 정도였죠. 학창 시절 때는 뭐 학원 같은 거 하나도 못 다녔었고, 뭐 결혼할 당시에도 뭐 돈은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때 나랑 왜 결혼했었어? 그러면 와이프가 딱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마음으로 결혼한 거지. 자. 엔젤 투자하듯이 아무 거에도 없는데 얘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제가 그 당시 와이프한테도 백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야, 나만 따라와. 보통 엔젤 투자가 10중에 9는 다 날아가는데 성공하셨네요. 어쨌든 과거에 어느 정도까지 흑수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활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죠.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는? 돈이 없던 시절에 세무사님은 그래도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굉장히 솔직해지네요. 이거 왜냐면 네. 뭐 예전 얘기하니까 굉장히 솔직해지네요. 그렇죠. 원래 김작가 TV 그런 제일 컨셉이에요. 힘들었던 건 제 기억엔 저 자신에 대한 책망 그랬던 거였던 것 같아요. 책망이요? 저 자신에 대한 실망, 책망, 또 이거밖에 안 돼. 왜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 때 뭐 이렇게 군대 때 성실하지 못하게 막 이렇게 흘러갔을 때가 있었어요. 네. 어쨌든 뭐 주식 투자로 돈 번 거고 그 주식 투자로 돈 번 건 결혼하고 군대 제대 이후니까. 네. 그러면 그 대학 시절이나 이랬을 때 제가 성실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뭐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뭐 아까 제가 젊은 분들한테 말했던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네. 그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막 경마장도 가봤고 친구들하고 모여갖고 밤새 포카 치고 경마장 다니고 부자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는 건 굉장히 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저 스스로 막 책망을 많이 했죠. 야, 인간이 지금 집이 이런데 이런 집을 내가 소년 가정으로 일으켜야 되는데 부모님은 이제 금방 연로하시고 제가 막내니까 여동생 있지만 이제 일남 삼녀 중에 제가 외아들이기 때문에 저 나이 때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아들이 그래도 집 먹여 살려야 돼. 네. 그러면 내가 대학도 졸업하고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뭐 포카 치고 있고 경마나 하고 있어? 이런 굉장히 자책감이 많았죠. 네. 그 자책감이 제일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책감의 원인들은 결국은 가난이었잖아요. 만약에 내가 부자였으면, 부유했다면, 내가 부모님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네. 내가 무슨 포카 쳐갖고 10만 원을 잃건 경마장에서 100만 원을 잃건 책망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작은 돈. 친구들하고 포카 쳤는데 5만 원만 잃어도 내가 돈도 없는데 친구들하고 포카 쳐갖고 5만 원 잃고 다니는 등신아 막 스스로 막 욕하는. 그래서 성실하지 못한 내가 너무 싫은 그런 생활을 할 때가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이제 뭐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하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그때의 지금 생각해도 딱 책임감은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는 또 원동력 중에 하나는 책임감인 것 같아요. 책임감. 왜냐하면 저한테 너 그때 수원에서 여의도로 2시간 반씩 막 걸리면서 타고 왔다 갔다 막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들어오고 집에서 2시간밖에 못 자고 이럴 때 원동력이 뭐였냐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냥 애기였던 것 같아요. 저 애기가 그때 이제 막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들었던 이 어깨의 무게는 뭐였냐면 야, 분유값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분유값 어떻게 벌지? 열심히 내 직업 열심히 해서 돈 벌어줄 수밖에 없잖아. 우리 집도 부자가 아니고 그럼 부모님이 나한테 뭐 생활비 줄 것도 아니고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저 애기 분유값을 어떻게 했고 열심히 살아야 돼.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너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제일 원동력은 결혼 빨리 하고 책임감을 좀 빨리 가졌던 게 아닌가. 자, 그 분유값을 어떻게 벌까 고민했던 분인 것 치고는 너무 많은 돈을 본 거죠, 사실. 그렇죠. 지금 분유 공장을 차릴 수도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과거 어쨌든 돈이 여유롭지 않은 시절과 지금 어쨌든 지금 슈퍼 개미가 되시면서 돈을 어쨌든 여유로워지셨잖아요. 네네. 이 과거와 지금의 삶을 좀 비교하는 것들 질문을 드릴 건데 네네네. 자, 우리 둘러싸고 있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건 의식주잖아요. 네네네. 네, 좀 입고 다니는 옷은 좀 바뀌셨어요? 아, 옷은 네. 돈이 없었을 때는 시장에서 샀다면 지금은 사실 백화점에서 사죠. 백화점. 근데 저는 이제 강남역 근처 사는데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살 때도 있어요. 되게 좀 젊은 친구들이 입는 힙한 뭐 셔츠나 뭐 이런 거 모자나 양말 뭐 이런 거 살 때 거기서 사는데 그 뭐라 그러지? 정장 또는 구두 뭐 제가 어디 포멀한 자리에서 입을 뭐 강연이나 방송 같은 데 가서 입을 것들은 그래도 그냥 백화점 가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백화점 가서 가격 태그를 그냥 안 보고 옷을 살 수 있는 근데 이제 저는 완전히 과소비는 당연히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우리 면세점에서만 사야 하는 그러니까 백화점에도 브랜드가 있잖아요. 면세점에서만 사야 하는 백화점에 파는 소위 말하는 명품 브랜드들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갈 때 뭐 면세점 시간이 남았을 때 뭐 구두나 하나 살까? 들어가서 사실 태그랑 상관없이 살 때가 있죠. 뭐, 뭐 한 100만 원, 뭐 150만 원짜리 구두 사거나 또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는 크로스백이나 뭐 그런 백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거 아이 뭐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는 생각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막 사지 않고 그냥 평소에는 그냥 뭐 강남역 또는 백화점 해외여행 가끔 갈 때는 면세점에서 뭐 살 정도 그래서 뭐 옷값을 많이 드는 편은 아닙니다. 의는 어떻게 보면 뭐 엄청 달라졌다고 보기에는 어쨌든 달라지긴 했지만 뭐 시장하고 백화점이 큰 차이일 수도 있죠. 그다음에 그럼 먹는 음식은 좀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왠지. 먹는 거는 사실 많이 달라졌죠. 왜냐면 사실 돈이 없을 때 제 대학 시절에 저는 사실 돈을 번 이후부터는 저보다 후배인 동생들한테는 사실은 밥을 얻어먹은 경우는 정말 손가락이 꼽혀요. 혼냅니다. 진짜요? 아, 절대로. 자주 드시죠? 요즘까지도. 저랑. 기회만 주신다면. 저는 사실 N분의 1도 거의 안 하고요. 뭐, 특히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있으면 예의를 갖추죠. 제가 내도 되겠습니까? 또는 선배님이 내시면,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 동생들이나 친구들이랑 먹을 때는 친구들하고는 N분의 1 가끔 하지만 동생들은 무조건 제가 거의 다 내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대학교 때 얻어 먹었거든요. 대학교 때 제가 얻어 먹었어요. 돈이 없는데 선배들이 고기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하숙비도 받은 적 있거든요. 친한 형님이 선배님이 지금까지도 연락하는 친한 분인데 하숙비도 거의 1년 가까이 내줬어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고맙잖아요. 나보다 돈 많은 지인이 그죠. 나를 도와준다는 건 평생 기억 남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특별히 막 금전적으로 도와주진 않더라도 밥값, 술값 정도는 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고 있고요. 그래서 먹는 거가 또 저렇게 달라졌겠죠. 이제 예전에 얻어먹은 거 요즘 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삼겹살 먹었다면 요즘 그냥 뭐 강남에 있는 어디 소고기집을 가도 뭐 가격 때문에 안 가는 일은 없다. 뭐 비싼 데는 요즘 막 뭐 1인분에 5만 원, 7만 원도 하고 그렇죠. 하는데 5만 원, 6만 원 한데.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중요한 손님들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 비싸다고 안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먹는 건 사실 뭐 공이 하나 달라졌겠죠. 삼겹살에서 비싼 소고기도 먹고 그리고 술 같은 경우도 제가 뭐 고상해서 와인을 마시는 게 아니고 제가 만화를 좀 좋아하는데 일본 만화 중에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저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너무 재밌게 봐서 이거 주식하고 너무 비슷하다. 저는 이제 주식 병이 있어서 뭐 생활 속의 종목 발굴도 하고 하는데 이 와인은 와인 때문에 내가 주식 성공하는 게 아니고 와인이라는 게 주식이랑 너무 비슷하더라고. 주식에서 성공 투자 첫 번째 방법이 종목 선정이라고 강조드렸는데 와인도 와인 선정이거든요. 와인 종류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수많은 와인 중에 뭐 어느 나라의 어느 품종의 얼마짜리 와인을 고를 건지 이런 게 이제 와인 애호가들이 취미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 재밌어갖고 와인 학원도 다니고 6개월 코스로 다녔습니다. 너무 재밌어. 배우니까 더 재밌어. 배우니까 그 많은 와인의 세계가 너무 재밌어요. 또 알잖아요. 그래서 또 학교까지 가서 경희대학교에서 우리 고재은 교수님, 은사님, 우리나라 와인 그 최고이신 분인데 그 교수님 밑에서 석사까지 받았어요. 와인 석사를요? 그렇죠. 그래서 와인 석사는 사실 논문을 안 써서 수료인데 그러니까 석사 과정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 공부를 학원하고 학교까지 다 합치면 거의 한 4년을 한 것 같아요. 3, 4년을. 그래서 사실은 요즘도 이제 와인 모임이 좀 있고 그러면 이제 사실 비싼 와인들은
뭐 몇백만 원짜리도 그렇게 있거든요. 하더라고요. 네, 몇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몇십만 원짜리는 뭐 부지기. 아주 궁금해. 몇백만 원짜리 와인은 진짜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2, 3만 원짜리 와인보다 진짜 엄청 다른가요? 엄청 달다는 표현은 잘못됐죠. 아니, 엄청 다른가요? 다 다르냐고요? 네, 엄청 다른가요? 일단은 저가 보기엔 네. 희소성의 측면이 제일 크고요. 네. 그러니까 전통의 그 와인인 거죠. 예를 들어 뭐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의 로마네 꽁띠나 네. 아니면 보르도 지역에 이제 오데 샤토라고 있는데 그게 무슨 하루 이틀 만에 생긴 와인이 아닌 거거든요. 네. 정말 몇백 년 동안, 몇백 년 전에도 그 프랑스에서 가장 품종이 귀한 그런 그러니까 귀한 와이너리에서 생산되는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전통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등급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막상 마셔보면 정말 최고 수준의 와인 소믈리에가 아니라면, 뭐 그냥 비슷한 거에서 깊은 맛이 나는 정도겠지만, 그냥 저도 평범해요. 그러니까 평범한 네. 분들은 정말 뭐 2, 3만 원짜리 와인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와인 공부도 막 몇 년을 했고 요즘도 이제 와인 모임이 있으니까 네. 사실은 뭐 몇십만 원짜리 와인도 많이 마시니까 네. 분명히 의식에서 의는 별로 안 바뀌었다면 식은 야. 삼겹살에서 소고기를 먹고 소주에서 와인도 마시는 아. 많은 좀 변화가 있었네요, 사실. 야, 식 측면에서 세무사님과 굉장히 친해지고 싶네요. 일단 사준다, 소고기 먹는다, 와인 좋아한다. 이 세 가지 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동생 맞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동생이니까. 야, 식 좋네요. 다음에 어느 와인집에서 만나 뵐지 모르겠는데. 자, 그럼 세 번째 주. 네. 사는 곳은 좀 달라지셨습니까? 사는 곳은 사실 이제 제가 그렇게 막 과소비하고 욕심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뭐 차 욕심이나 뭐 집 욕심 그렇게 있지 않은 사람이고 네. 그 대신 집에 대해서 확실하게 달라진 건 있죠. 첫 직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을 때가 네. 수원에서 여의도로 한 2시간 이상, 2시간 반, 왕복으로 거의 5시간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그때 결심을 했었죠. 내가 돈 벌면 나는 바로 회사 옆에 집을 얻어야지.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저가 운영하는 회사가 강남역 근처 네. 뱅뱅 사거리에 있는데 아, 그 뱅뱅 사거리 근처에서 한 10년 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걸어서 뭐 거의 3분 거리예요. 집에서 회사가 야. 3분 거리에 위치해서 네. 살고 있다라는 게 복이죠. 그 정도예요. 뭐 대단한 무슨 캐슬 같은 곳에서 사는 게 아니고. 혹시 뭐 아파트 브랜드까지는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혹시 평수는? 저는 혼자 살거든요. 왜 혼자 사세요? 아니 이제 기러기 아빠 생활도 오래 했고 그리고 지금은 또 그 제주도의 국제학교에 또 둘째가 다니고 와이프랑 같이 있어서 네. 저는 이제 강남에서 한 10년 정도 혼자 살았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한 30평대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30평대에서 혼자. 네네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또 네. 존재하죠. 시간. 시간. 시간은 좀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시간은 네.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시간적 자유는 절대 부자가 누리는 자유는 아니거든요. 부자가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시간이 많아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진 않고요. 네. 시간 결정권은 거의 있죠, 100%. 그래서 직장 생활 저도 이제 뭐 수원에서 여기로 직장 생활 했을 때는 시간 결정은 당연히 없었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세무법인을 차리고 네. 또는 지금 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차리고서 이제 시간 결정권은 어떠냐면 뭐 어떤 회사를 운영했을 때든 9시부터 3시 반까지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 주식 투자 시장을 계속 보고 단기 매매 종목이 나오면 또 매매하고 또 중장기 투자 종목 계속 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9시부터 3시 반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은 4시간으로 만들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3시 반이 장 끝났을 때 뭐 요즘 유튜브보다 좀 할 게 많아서 시간적 자유가 없어졌는데 세무법인 할 때는 그때는 장이 3시에 끝났거든요. 네. 한 3년 전에 바뀌었잖아요. 근데 세무법인 제가 한 7, 8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네. 세무법인 할 때 3시에 끝났어요, 장이. 아, 3시에 저는 우리 같이 일하는 근무세무사분들하고 여직원분들한테 저 퇴근합니다 하고 3시에 바로 나와서 제가 다니는 스포츠 센터에 뭐 볼링, 테니스, 수영, PT 다 받을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 2개 정도씩 월화수목금 막 엇갈려서 배우는 거예요. 야. 그럼 3시 끝나고 걸어가서 뭐 한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또 뭐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2개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루에 막 운동복 2개씩 배우고. 그리고 제가 경희대학교에서 와인 석사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또 뭐 부동산 석사까지 공부했던 이유가, 역시 밤에도
내 맘이니까. 아. 내가 누구 뭐 접대할 사람이 있는 거, 야. 처음 접대할 사람이 없으니까. 억지로 누굴 만날 사람도 없고. 네. 그러면, 나 공부하고 싶은데 부동산? 나 야. 와인 공부하고 싶은데? 그럼 공부하고. 그러니까 시간적 자유는 분명히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아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대학원도 다니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다니고. 그래서 시간 결정권은 뭐 거의 100%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 과거와 지금 둘 다 똑같이 바쁘더라도 지금은 그 시간에 대한 결정권이 나한테 있고 과거에는 그게 사실 나한테 있다기보다는 타인한테, 그렇죠. 윗사람한테 딱 그 있는 것이 차이죠. 많은 거죠.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있다. 야, 그럼 이제 또 이게 시간만큼 중요한 게 또 관계잖아요. 관계. 만나는 사람 좀 달라지셨어요? 만나는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졌죠. 뭐 부자를 만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 제가 싫어하는 사람 안 만납니다. 야, 저는 어느 누구도 저한테 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거죠. 주식 투자로 성공하면 갑은 절대 없거든요. 야. 모니터로 돈 벌었는데 누가 저한테 갑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만나야 될 사람은 없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늘 제 주변에 제가 네. 좋아하는 사람들, 뭐 많은 사람을 만나지도 않아요. 네. 뭐 이 방송 뭐 주변 지인들은 당연히 저 응원하니까 네. 보고 있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네. 그냥 중고등학교 동창들 있어요. 뭐 음. 와인 또 이렇게 모임이 있거든요. 네. 와인 모임 형님, 누님, 동생들이 있는데 그것도 와인 모임도 보고 음. 또 이제 저와 함께하는 회사 저 믿고 같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또 그분들하고 가끔 뭐 술 먹고 싶을 때 술 음. 먹고 또 세무사분들 중에 또 친분 있는 세무사님들 이렇게 또 세무사님들하고 술 먹고 그래서 정말 제가 보고 싶은 사람하고 보죠. 보고 싶은 사람들. 이제 그런 관계가 제가 다 해왔던 뭐 와인 공부했으니까 그때 또 세무사니까 네. 세무사 때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요런 그때의 시기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들하고 네. 계속 만나는 사람 그게 저 너무 좋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유튜브 하니까 이제 유튜브 유튜브. 하면서 만난 분들하고 또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김 작가님하고도 꼭 식사 한번 하면 좋겠네요. 자, 그럼 생각의 사고방식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과거와. 사고방식.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딱 하나만. 더 열심히 산다? 아, 진짜요?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이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제 인생에선 공감을 해요. 저도 공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때, 뭐 포카 치고 경마장 다니고 했을 때, 그렇게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죠. 근데 결혼도 되게 빨리 하고, 28살에. 이제 부둣값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리고 돈을 막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들어가니까 뭐 잘 되네. 네. 그 정신으로 세무사 공부했었거든요. 야, 나 그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하는데 세무사 공부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자면 되잖아. 세무사 공부했었고요. 그렇게 무언가를 한번 얻어보니까 계속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고방식은 계속 얻어본 사람이니까 유튜브도 사실 뭐 10만 유튜브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렵겠죠, 그쵸. 당연히. 현재 대한민국에 한 네. 이제 한 3, 4천 명이 있어요. 네,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도전하는 이유는 열심히 하면 되겠지. 뭐 그런 마음부터 도전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너무 개인 경험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너무 예전 얘기를 또 물어보니까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 제가 암 초기 진단 받고 암 수술한 거 받은 적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래도 돈 벌은 이후예요. 네. 지금으로부터 한 8년, 9년 됐으니까 네. 40대 초반에 그때 사실 분기점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좀 슬럼프도 있었고 술 많이 먹었으니까 대장암 초기였겠죠. 식습관이 안 좋았으니까. 근데 딱 대장암 초기 진단 받고 병원에서 이제 딱 치료 받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 퇴원하고 하면서 네. 느꼈던 건 그때 초기지만 그래도 겁은 진짜 나더라고요. 아, 겁나죠. 야, 이거 이렇게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부모님한테 비밀로 했었거든요, 그때. 걱정하시니까. 말씀 안 드리고 혼자 다 이겨냈는데 그때 독방에 혼자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냥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구나, 아프다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산 거냐? 돈 벌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왜 열심히 살았니?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내 인생을 쭉 봤죠. 열심히 살았던 시간, 안 열심히 살았던 시간. 근데 열심히 살았던 시간이 하여간 더 행복하더라고요. 무언가를 하려고 막 목표를 갖고 하고, 목표를 얻어내고, 그것에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야, 그러면 태어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관계 같은 건데요. 네. 제가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세무법인 하면서 주식만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계획을 하고, 회사를 지금 한 2-3개 하고 있는데요. 회사를 하게 된 이유가 딱 그거예요. 관계, 말씀하신 관계. 주식만 하면 돈은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자유라고 표현을 해서 뭐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지만 주식만 해서 나 관계를 맺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렇죠. 좋아지는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했을 때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볼 자유도 있지만 보고 싶은 사람은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들 기회가. 그렇죠. 그러면 나는 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없다 보면 혼자 누웠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렇게 열심히는 살고 계속 살면 되는데 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 것이냐 해서 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만들고 싶다. 내가 잘하는 분야의 뭐 회사 같은 것도 하고 싶다. 이런 계획이 그때 좀 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질문하신 지금 어떻게 변해왔니? 저는 그 두 가지요. 하나는 야, 한 번 얻으니까 얻어보니까 얻을 수 있구나. 성취감 같은 거죠. 네, 더 얻으려고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네. 뭐 열심히 하니까 얻을 수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 아니까. 더 열심히. 그리고 딱 그때 기준으로는 돈만 벌면은 또 재밌는 인생은 아니구나. 우리가 골프라는 운동이 저도 요즘 뭐 바빠서 많이는 못 치는데 이 나이 먹었을 때 골프하면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가 두 가지래요. 하나는 내가 이 잔디를 걸을 수 있는 건강 체력이 되는구나. 두 번째는 같이 라운딩 할 친구가 3명이 있구나. 4명이 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나이 막 70까지 먹어서도 할 수 있다는 친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또 약간의 경제력도 있는 네. 거고. 그래서 저도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거죠. 아프고 혼자 누워있고, 야, 내가 나중에 5, 60대가 됐을 때, 네. 60, 70대가 됐을 때, 누군가와 같이 허심탄회하게 골프도 치고 사업 얘기도 하고 술도 먹으려면 혼자 주식만 해서 성공하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한 것들 다 합쳐서 예전과 지금 가장 크게 바뀐 것 딱 하나가 있다면 뭐라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딱 하나. 이게 가장 크게 다른 것 같다.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신감이라고 표현할게요. 왜냐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라는 표현은 결국은 자신감이거든요. 네. 작은 거라도 한번 잃어보세요. 이 방송 네. 보시는 분들도 아직 얻은 게 하나도, 이룬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한다면 작은 거라도 한번 얻어보세요. 그럼 얻으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저 얼굴이 잘났어요. 뭐가 잘났어요. 배불뚝이 아저씨고. 근데 막 사실 강의 같은 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강의 못하지만 강의 한번 하면 저 잘난 척 엄청 해요. 조진웅 닮았죠? 막 이러면서. 약간 닮으셨어요. 이런 얘기 가끔 들어서 더욱더 합니다. 조진웅 닮았다도 하고, 네. 저 젊었을 때 잘 나갔다는 얘기도 막 하고 하는데,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저 나름대로 자신감이죠. 나 여태까지 잘 살아온 사람이야. 여태까지 나 이런 삶 살아왔고, 네. 남한테 피해 안 줬고, 남하고 같이 사는 사회에서 그래도 일원으로서 열심히 살아왔어. 네. 라는 자신감이 사실 저의 인생에서 과거와 현재에서 가장 다른 거예요. 아까 제가 과거에서 가난한 시절에 저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고 질문하셨던 기억 나는데 그때 제가 자책감이라고 말했거든요. 그죠. 그때는 자책감, 내가 뭐 하면 안 되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자책감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래, 잘 살고 있어. 정윤하고 좀 잘 살고 있어. 하고 싶은 거 다 해. 유튜브도 하고, 회사도 하고, 주식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술도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좀 자신감이 있는 사람.